지난번 송박 얘기를 좀 했었죠. 북쪽에 있는 송악 개성상인들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송박이라고 있었다고. 그처럼 개성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송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부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도매상들은 거부들이고 소매상들인 행상은 가난했지만 개성으로부터 퍼진 행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장들이 열리면서 왕복거리에 있는 시장과 그리고 보부상들이 이제 왕래를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이 됐죠. 전국적으로 한 1,000개의 시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다니는 행상들은 매우 어렵고 불안하고 고단하고 어느 경우는 연초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연말이 돼야 한 번쯤 집에 들어온다고는 얘기가 들 정도로 매우 고단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단결이 필요하게 되죠. 무섭고 어둡고 그리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단결하려면 우선 개인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쇠로 만든 자, 기역자로 생긴 유기로 만든 유척이고, 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분증 비슷하게 요즘 같은 수첩 같은 것을 발행을 하고, 그게 이제 신분증인 동시에 거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죠. 의상도 기록하고 거래도 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 복장이 있었습니다. 간편하게 돌아다니니까 웃도리는 겉외투처럼 약간 길고 바지는 밑에다 각반을 치고 이제 칩신을 신고 뒤에다는 칩신 하나씩을 차고 다닙니다. 도상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연락망을 가진 송악의 총본부가 있었습니다. 개성에. 그리고 부본부가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용 모든 보부상들이 연락을 중앙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들은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봄과 가을에 회비를 납부를 해가지고 그 경비로 경제적으로 해결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소위 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난장이라는 것은 정기적 시장 이외에 새롭게 고객 행위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겁니다. 난장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이들의 난장에는 일종의 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제 난장에 모이게 되고, 모일 때 난장에 오는 복장이 있었습니다. 패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모자에다가 양쪽에 솜뭉치를 2개를 솔방울처럼 답니다. 그리고 물매라고 그래가지고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이제 지게를 짊어졌죠. 그리고 축제를 지냅니다. 그게 이제 공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문제를 지내는 데는 우선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 노래를 한바탕 부르고 그다음에는 이제 총문을 읽고 이제 제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절을 한바탕 하고 나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거의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패랭이 위에다가 송방방이가 2개가 있고 작대기를 들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흔히 있는 뭐 용촌백이다, 무슨 거지다, 그다음에 무슨 뭐 찔뚝발이다, 뭐 이런 그 행색을 하고 약 100명이 이제 정상적인 복장이 하나 있고 뒤에 따라가는 거 있고, 거기다가 북과 꽹과를 장구를 치고 거기다 깃발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합니다. 이것이 소위 보부상들의 공문제 축제 행렬이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오늘날 충남 예산에 보부상 박물관 비서관 게 있어가지고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이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상 어떤 시장에서나 한 건 아니고 가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불러가면 이제 가서 지내고 자기네들 행상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니 그들은 규율이 엄격하고 상하 복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조직적인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바 같이 개성에 있는 발가산에 있는 총본부가 있고 경기도 용인에는 부본부가 있고 각 도와 군에 전부 다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건 도방이고 군에 있는 건 군방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방 하나 내지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거기서 와서 모두 자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기들끼리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 자신이 죽었거나 아니면 가족 상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나와서 문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국적인 조직이 저 개성에서부터 용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도와 군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 지금 남아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림잡아서 5만 내외가 됐지 않겠는가 보고 어떤 사람은 1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전국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세력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대원군이 그 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제일 첫째 동원한 것이 병인양요라고 불란서 함대가 강화도를 침탈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원군이 가톨릭을 핍박을 하고 억압하면서 신부가 9명쯤 사형을 당했고 물경 신도 8,000명 정도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도망간 불란서 신부가 북경으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구하자 천진에 있던 불란서 함대 세 척이 강화도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포를 쏘고 오니까 일단 물러났다가 그 한 3개월 후에 약 10척 내외의 불란서 함대가 다시 쫓아 들어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것은 거의 국지적 전쟁 상태가 되는데 사실은 조선조 말렵에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이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한 것이 바로 보부상을 동원하는 대원군의 특단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첫째 식량과 군수물자를 나르게 하고 그다음에 전투 일부에 참여를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는 바람에 그들은 준 군대화되고 소위 대원군과 정부의 커다란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런 후에 이모군란이 나옵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소위 신군인 별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 군사 교관을 불러다가 새로운 훈련을 시키고 우대를 하는 바람에 그 군인들은 이제 뒷방에 물러앉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급료를 월말에 지급했는데 썩은 쌀이 반절이나 되는 것을 주는 바람에 드디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가지고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모군란이 나오니까 군대가 봉기를 하니까 이걸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대원군은 바로 이 보부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 와중에서 민비는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충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용익이라고는 소위 보부상의 유명한 사람이 호위를 하고 충주까지 보위를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식을 전하고 이 바람에 이제 3개월 후에 돌아온 민비는 바로 보부상을 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용익에게 바로 재정 담당을 시켜가지고 그 후에 이용익은 오늘날 고려대학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보부상에서 출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교육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모군란까지도 사실은 막대한 그 조직과 세력을 이용한 대원군의 편법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민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고부에서 일어나가지고 태인, 정읍, 장성 거쳐서 전주 감명까지 와가지고 녹두 장군이 드디어 전주 감명을 점령까지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보부상들이 나타나가지고 태인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보부상이. 그다음에 금산 전투에서는 이기고 이래서 수천 명의 보부상들이 농민 전쟁에 가담을 해가지고 혁혁한 관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은 정규군도 아니고 훈련받은 바도 없고 그저 의리의 사나이로서 상하관계로 맺어져 있었던 까닭에 갑작스럽게 군대
양식의 조직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살인을 하고 살려고 그러고 또 일종의 특권 비슷한 것이 생기고 되니까 이들이 이제 일탈을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은 민폐의 원성의 초점이 돼가지고 규탄을 받게 됩니다. 보부상 조직의 병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때 혁신파들이 내세운 개혁 조건들을 내는데 보부상 철폐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국가적인 하나의 명제로 보부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탄을 받고 세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원이 실각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세력이 잠잠해졌겠죠. 그들은 상업이 목적이겠지만은 그 이상의 자기 신분 향상 내지는 권력 획득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겁니다. 즉 관군에 붙고 관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의 조직을 부상을 시켜가지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던 차에 마침 독립협회가 나타납니다. 자,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당시로서는 개혁파 내지 지식인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독립협회에 지지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것이 고종과 더불어서 왕실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만민평등 내지는 선거로 인한 지도자의 선출 등 왕실에서 볼 때는 매우 반역스러운 얘기를 내놓기 때문에 드디어 고종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협회를 탄압하는데 바로 이 보부상 조직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사실 독립협회는 지식인들의 뭉침이었지 그들에게는 따로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물론 독립협회에서 만드는 신문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손바닥만한 신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행 부수로 보나 뭘로 보나 오늘날처럼 그 언론의 유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을 뿐인데 거기에 이제 조직적인 보부상 조직이 공격을 가하고 혈투가 양쪽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드디어 독립협회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고종이 해산령을 내리면서 토사구팽 바로 보부상 협회도 같이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리하여 두 개의 조직이 동시에 해산이 됐지만은 어찌 보면은 왕실인 고종으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의 조직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상공국 같은 데다가 보부상들의 조직을 넣고 거기에 이제 총지휘자가 관여를 하고 해가지고 역시 보부상의 조직이 우대를 좀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단체 협약 또 끊임없는 자기 신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람에 특수한 조직체의 허락을 해달라라고는 청원을 해가지고 소위 상무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상무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청이 상무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주 남부시장에도 1899년에 전주 상무사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종의 후원하에서 법령으로 발표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되면서 조선의 운명은 끝나고 말기 때문에 상무사의 법도 무효가 돼가지고 그 조직도 와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부상들은 우리 시장 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당시 달구지와 발로 뛸 때 상품을 유통시켰고 또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또 한말에 봐서는 조직적인 상인 조직을 가지고 정부에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유럽에서 말하는 유럽의 길드라고는 유럽 상공사와 같이 조직적인 교육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상업과 개인 영달 그리고 자기들 조직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말 정부도 몰라 그랬지만 결국은 보부상도 몰라 그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